사실 창업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창업은 기술 창업이 아닌 창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집을 창업한다? 그냥 단순히 중국집이라는 이렇게 보죠. 아주 대박집이 있어요. 대박집을 가보시면 반드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쵸? 어떤 음식점을 가던 가보시면 정말 차별성이 있어요. 그 차별성이 뭘까요? 맛집이다. 맛집의 차별성이 뭘까요?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쵸? 딴 집보다 맛있으니까. 아니면 싸거나. 그게 차별성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여태까지 기술이라고 한다면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었어요. 눈에 보여야 되고요. 어떤 지표가 있어요. 얘 지표를 해서 얘보다 이게 좋아야 돼. 이런 걸 우리는 좀 더 좋은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거가 기술이 아니라 노하우도 기술이고 서비스도 기술입니다. 예.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제 제가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제가 진짜 예를 많이 들 겁니다. 예, 브라이언하고 가비아가 만든 거잖아요. 에어비앤비.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재밌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이 두 친구가 사실 이제 이게 산업 디자인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었어요. 예, 그냥 둘이서 어렵게 한 끼를 때우는. 그래서 월세방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주인 아줌마가 월세를 안 낸다고 막 독촉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에어비앤비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월세방을 빌려주는 거죠. 하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학회 같은 게 열렸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왔는데 호텔을 찾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아니면 왜 우리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중요한 영화인데 매진하고 암표 이러면 비싸지잖아요. 호텔도 비싸진 거예요. 외국에서 아니 또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주머니도 가벼운데 비싸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잘 데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방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끼니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약자가 그 에어베드 더하기 블랙퍼스트의 약자예요. 에어 더하기 B&B의 블랙퍼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도 없고, 그 당시에 그 에어비앤비 모델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설계를, 물론 이제 나중에 지크라는 친구도 참여를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이 됐지만, 실제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청년들이었거든요. 없잖아요. 그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거였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 사업을 누가 이걸 쓰겠어? 그리고 말이 돼? 그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될까 말까인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났어요. 지금 시점에서 에어비앤비는 어떤 회사가 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메리츠 호텔이나 이런 호텔, 이런 메리츠는 보험이잖아. 네? 메리아트예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왜? 메리아트 호텔이나 하이아트 호텔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더 높은, 기업 가치가 더 높은 회사가 돼 있더란 얘기예요. 놀랍죠. 100년이 넘은 회사보다도 더 뛰어난 회사가 돼요. 근데 이 안을 한번 보세요. 에어비앤비에 기술이 있느냐? 누군가가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기술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그걸 훌륭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서비스가 너무 좋은 기술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너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에어비앤비의 성공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창업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더더욱 쉽지는 않아요. 기술 창업이라는 걸 생각해서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런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면 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창업자들한테 10명한테 물어보면요 9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대박 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10명 중에 10명은 아무도 실패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은요, 거꾸로예요. 5년 뒤에 보시면 10명 중에 1명만이 돈을 벌고 있어요. 창업이. 어렵죠. 예. 근데 그 어려운 걸 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지. 물론 이제 유니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0억 불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기업 가치를 가지면 이제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면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나도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사업계획서를 쓰려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제일 어려운 게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인가 내가 아이디어를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구현된 아이디어를 소비자한테 잘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개발, 그리고 인력 관리,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쩐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 제일 어려운 거는 자본금이에요. 아까 우리 에어비앤비 우리 친구들도 제일 어려웠던 게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예. 어려웠어요. 수년 동안 어려웠었어요. 예.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숙집에서 직원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 개발한 거거든요. 에어비앤비가. 두 번째로 어려운 건 뭐냐면, 운이 좋았죠, 에어비앤비. 셋이 친구예요. 사실은 이제 가비하고 체스키 같은 경우는 두 친구는 디자인 전공이에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산업 디자인 쪽이었고, 나중에 지크라는 친구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운 좋게 기술 개발자로 들어온 거죠. 예, 사실 잘 모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직원들이 동참을 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사업을 한다는 거 사실 좀 쉽진 않아요. 특히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사업을 하려면 각 역할들이 뚜렷하게 잘 해줘야 되죠. 시너지를 잘 가지시려면. 마케팅 잘 하시는 분, 기술 개발 잘 하시는 분, 경영 잘 하시는 분. 그쵸? 예. 근데 이제 사실 다들 이제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고, 빨리 돈 벌고 싶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요. 이게 팀이라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자들을 이제 돈이 없으면 사실은 불러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업을 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인데, 창업자들은 세 번째를 이제 또 세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내가 참 해보니까 내가 시장을 잘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이걸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근데 그건 늦은 시간이에요. 예, 너무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 안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실제 고객이라는 거, 그리고 경쟁사, 그리고 산업 구조, 밸류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없이 그냥 나는 제품만 만들면 짜잔 하고 팔릴 거야. 나는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 고객들한테 짜잔 하고 돈 벌 거야. 라고 생각을 다 하신다니. 근데 구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산업 구조가. 이게 팔려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나는 자동차 부품에, 이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엔진을 개발했어.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에 가서 이걸 판매하면 난 대박 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벌써 10년, 20년까지 개발할 차들을 종류를 다 하고 부품을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제품을 못 넣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런 구조를. 그러면 나는 이거 만든다고 수억 원, 수십 년 동안 수억 원을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전하시는 분이 한번 그런 분이 오셨었어요. 발전회사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인데, 그걸 세계 최초, 기술도 너무 좋아요. 근데 5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계세요. 그런 밸류 체인을 잘 모르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를 잘 몰라서 결국은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지만, 거꾸로 딱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면요, 거꾸로예요, 실제로는. 시장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우선. 돈보다는. 그러니까 돈은요, 사실 이런 거죠. 한번 이제 트라이얼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돈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구조도 알게 되고, 이후에 이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돈줄이 딱 막히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창업 지원해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 문화는 조금은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고 해서 좋지만, 투자 문화는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모자르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중국 빼고는 없을 거예요. 중국은 뭐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한국도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 창업하시면은 이제 어떤 창업 선도대학이라든가 도약 패키지, 창도패라든가 이런 거에 보시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 R&D, 기술 개발, 또 여성분들한테는, 여성 기업인들한테 또 우대해서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또는 뭐 K 글로벌을 향하시는 분들한테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너무 다양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기보나 신보나 어떤 재단들, 그러니까 보증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운전 자금이나 개발 자금을 또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금들이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드릴 수가 있는데,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투자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는 우상향 곡선을 만들지 못하면 더 이상 자금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계속 꼬그라지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정부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평가를. 그러니까 빌려줬더니 얘가 만들더라. 빌려줬더니 판매가 되더라. 빌려줬더니 양이 늘더라. 확장을 하더라. 고용이 늘더라. 그런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이 잘 안 된다, 자금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상향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얘기해 보면 왜 내려가는 게 이게 원인인 거예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원인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 시장,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업이 어려운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난 돈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어, 돈만 줘봐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어,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아 라는 걸 만드는 데 더 치중하셔야 된다.